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벌써 11월이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제 느낌상 작년보다 덜 추운 11월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분위기는 연말 느낌이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트리도 보이고 불빛도 화려해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연말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리스마스고 또 하나는 송년회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로 좀 나뉘어지는 주제이기도 해요.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 20대 친구들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의 가장 큰 이벤트고요.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에게 연말은 회사와 주변 사람들과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 일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의 한국 식당은 저녁에 사람이 무척 많아질 거예요. 송년회를 하는 단체 손님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집에서도 사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한국 방송국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요대상,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올 한 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을 뽑아 수상을 합니다. 인기상,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등등 다양한 수상을 해요. 특히 연기대상이나 연예대상의 경우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주로 대상을 타고요. 가요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무슨 상을 받는지보다는 올해 가장 핫했던 한국 가수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재미가 더 큰 편입니다. 보통 가요대상은 12월 31일 밤에 각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하는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도 프로그램 MC와 가수들이 함께 외치면서 축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요대상을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보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대상을 타길 바라며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오빠들 멋있다고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다른 팀이 상을 타면 우리 오빠들은 왜 상 안 주냐며 화도 냈어요. 생각해보니 진짜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시끄러우셨을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귀가 아픈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도 저는 보통 TV 앞에서 남편과 함께 가요대상을 보다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같이 맥주잔을 들고 짠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니 2024년에는 한국에 비상계엄도 있었고 비행기 사고도 있어서 연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취소됐었어요. 그래서 TV로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축제처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행사. 바로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인데요. 저에게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2022년부터 마마 어워즈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K-팝을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는 연말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025년 마마 어워즈는 홍콩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올해는 K-팝 데몬헌터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와 관련된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마마 어워즈를 잘 챙겨보진 않는데요. 이번에는 보고 싶어요.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를 누가 어떻게 재현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은 워낙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많이 봐서 이런 TV 프로그램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연말 분위기를 집에서 느끼기에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그리고 각종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연말을 보내는데요. 연은 그 해를 뜻하고요. 말은 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하면 한 해의 끝을 의미하고 보통 12월을 연말이라고 표현하죠. 또 반대로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연초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초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연초라고 하면 보통 1월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면 연말 연초, 즉 12월에서 1월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말 연초에 휴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연말 연초라 식당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초와 말은 또 다양한 단어와 함께 쓰이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처음과 끝이 연초 그리고 연말이었죠. 그럼 한 달의 처음과 끝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월초 그리고 월말이라고 합니다. 월초는 보통 1일부터 10일 사이, 월말은 20일부터 30일 사이를 뜻해요. 그런데 두 단어 중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은 월말입니다. 아마 월말에 마무리되는 일이나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한국의 회사는 매달 25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각종 세금, 카드값, 여러 가지 지출이 월말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월말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월말 대신에 이번 달 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월은 한자어고 달은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월말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번 달 초, 다음 달 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주의 시작과 끝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주초 그리고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을 뜻하죠. 주초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푹 쉬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친구들이랑 송년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연말, 월말, 그리고 주말까지 알아봤는데요. 똑같은 말이란 글자를 사용한 단어인데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연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하지만 또 아쉽고 서운한 느낌이 들고요. 월말은 연말보다 훨씬 현실적인 느낌이고 마무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주말은 듣자마자 반갑고 기대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 이런 느낌이 드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초와 말이 이렇게 직접적인 시간에 관련해서도 쓰이지만 병이나 시대 또는 인생의 단계 중 어디쯤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설명하거나 혹은 암과 같은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겁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단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끝과 마무리를 뜻하는 한자어 말과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 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말에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쉽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이 꼭 아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2025년이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무언가를 이루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으로 힘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